너무 스포티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 사실 이게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에 쏠려있는 것도 있지만 마침 연비 최강자 1, 2위가 대한민국 대 일본 하부왕, 과연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에 앞장서왔던 저희 카사랑이 좋은 차량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고차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세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자동차 트렌드가 워낙 하이브리드에 쏠려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보면 볼수록 저도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신기해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득 여기서 생각이 든 게 하부 끝판왕은 대체 뭐일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마침 연비 최강자 1, 2위가 한국, 네, 일본이더라고요. 또 이 한일전은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대 일본 하부왕, 과연 무엇인지 사양부터 옵션 그리고 가격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입차 기준 연비 1위 하이브리드로 뽑힌 건 하이브리드의 시초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가 7년 만에 드디어 풀체인지가 돼서 5세대로 나왔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일본 차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이렇게 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밑밥을 깔고 보자면 저 원래 일본 차 안 좋아합니다. 내구성 좋고 안정성 있고 다 알겠는데 그냥 단지 일본 차를 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성능이 어쨌니 뭐 재원이 저쨌니 구구절절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안 산다는 마인드였는데 근데 이번 프리우스 5세대가 확 바뀐 게 이전 프리우스들 모델 보면 사실 이게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프리우스가 디자인에 힘을 쏟던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도요타가 이번에 이를 완전히 갈고 나와서 이번 5세대 프리우스는 세단보단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 이미지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프리우스 시그니처인 모노폼 실루엣을 적용하면서도 지저분한 캐릭터 라인이나 디테일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심플함을 강조했는데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한층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보면 기존의 1.8 엔진이 전부였는데 이번 신형엔 2.0 엔진이 추가되면서 4기통 가솔린 2.0 4연흡기 엔진 스펙은 최대 마력 152, 최고 출력 19.2가 나오는데 이게 전기 모터랑 결합을 하면 최대 196마력, 제로백은 6.7초대로 성능은 괜찮다 할 만한 수준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번 프리우스 디자인이 너무 스포티해가지고 성능도 엄청난 고성능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미지에 비해 성능은 무난한 수준이다. 그래도 200마력 정도면 주행 중에 답답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경쾌하게 가속을 해주면서 안정감 있게 치고 나가준다. 딱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옵션을 보면 프리우스 모든 트림엔 7인치 TFT LCD 톱 마운트 계기판, U+ 드라이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다이나믹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12.3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나오고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갈수록 열선 통풍 시트, 파워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등 추가 옵션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풀옵션과 깡통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뽑자면 썬루프 유무와 인조가죽 시트가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깡통이나 풀옵이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썬루프나 시트에 고급 옵션이 굳이 필요 없다면 기본 옵션도 얘는 나쁘지 않으니 하위 트림으로 가시는 게 더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하부 차량의 꽃, 바로 연비죠. 도요타가 타고 다니면 좀 친일파 소리, 눈치는 조금 보여도 그래도 사람들이 찾던 이유가 바로 연비 괴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배기량 크고 출력 높고 휠 사이즈까지 크면 사실상 연비는 포기하고 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프리우스는 19인치 휠에도 공인 연비 20.9, 도심 21.5, 고속 20.3. 근데 이것도 높은데 실제 시승 후기를 보면 스포츠카처럼 냅다리 밟아 제껴도 25, 또 어떤 사람은 연비가 40까지 나온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구라겠죠? 이게 실제라면 이거 주유소 가는 게 연중 행사 수준 아니냐 싶은데요. 프리우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가격도 같이 좀 올라갔는데요. 5세대 프리우스가 가장 기본 등급인 에리 트림이 3,990만 원으로 스타트해서 최고 등급인 XLE가 4,990만 원까지 육박하는데요. 바로 이전 세대인 프리우스 4세대가 최고 등급이 3,700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 그때도 저는 이게 비싸다 싶었는데 준준형 하이브리드 치고는 많이 고려미차가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 국산 하이브리드의 연비의 최고 강자 현대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CN7입니다. 아반떼 CN7도 프리우스처럼 고성능 스포츠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 테마로 날카롭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시켰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넓고 또 낮게 배치해놔가지고 자칫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안정감 있게 확보를 해놨어요. 또 후면부 하단엔 디퓨저 장식을 넣어서 전면과 일관성 있게 스포트한 이미지를 넣어놨네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주행 상황별로 EV 모드, 엔진 모터, 운전 제어 등으로 차량에 최적화된 하부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CN7 파워트레인은 아이오닉과 코나 하이브리드랑 같은 1.6 직렬 4기통 카파 자연흡기 엔진 모델로 최대 105마력, 최고 출력 15, 여기서 모터랑 결합하면 최대 141마력까지 나옵니다. 워낙 묵직하고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성향이 강한 차라 평소에 차량 응답이 제깍제깍 해주는 것을 타셨다면 CN7은 조금 답답한 감은 있을 듯해요. CN7 실내 옵션엔 차선 이탈 방지, 긴급 제동,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원격 시동이나 10.25인치 내비, 열선 통풍 시트가 추가되고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하이패스 내장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어라운드 뷰, 보스 스피커 등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네요. CN7 출고 옵션엔 내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걸리는데 순정 내비 그거 사실 거의 안 쓴다 하더라도 또 이게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CN7은 깡통보다는 중간 트림이나 이왕이면 최고급 등급까지 가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구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연비를 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율 워낙 유명하잖아요. 16인치 휠 기준 공인 연비가 21.1, 도심 연비 21.4, 그 잘 나오기 어렵다는 고속 연비까지도 20.7이 나오는 거 보면 국산차에선 아직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연비 효율을 보여주네요. 역시 연비왕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CN7은 그 비싸다는 하이브리드 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보다 가격 책정이 훨씬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이 2,466만 원으로 시작해서 온갖 옵션 다 때려놓고 풀옵션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가져도 3,084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어요. 하이브리드카의 최고 등급 그래도 3천만 원 초반이면 사실 사회초년생도 하이브리드 첫 구매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 듯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 최고 연비왕 현대 아반떼 CN7과 도요타 프리우스 5세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디자인이 눈, 빡, 코, 빡, 입, 빡 확실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요 아반떼가 반대로 유연한 느낌의 공간감을 조금 더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해치백 스타일의 프리우스가 더 끌리실 듯 합니다. 그 다음 성능 면에선 프리우스 모델은 최대 마력 196, 아반떼 모델이 141이니까 아무래도 1.6과 2.0 배기량의 차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수치만 놓고 본다면 이 프리우스 모델이 성능 면에선 좀 더 나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비 부분에선 공인, 도심, 고속 연비 모든 면에서 프리우스보단 이 아반떼가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 깡통 기준으로 프리우스가 3,990, 아반떼는 2,466으로 1,524만 원 가량 차이로 아반떼가 더 저렴했고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본다면 프리우스는 4,990만 원, 아반떼는 3,084만 원으로 1,906만 원이라는 차이로 아반떼가 가격 면에서도 확실하게 압승이네요. CN7, 프리우스 두 차량 모두 국산 1위, 수입 1위를 달릴 만큼 장점이 확실한 차량들인데요. 과연 나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할 것인지, 가격인지, 성능인지, 아니면 디자인인지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보시는 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들 이외에도 카사랑에서 하부차,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부 다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차량 문의 있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사랑 김가은이었습니다. 안녕. 중고차 카사랑에서는 단 한 대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